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사와 설계 계약 전 건축사에게 먼저 요구하셔야 하는 도면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축사가 설계 도면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꼭 그려야 하는 도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렇게 중요한 도면들을 누락하여 설계하는 건축사가 많아서 사전에 미리 건축사에게 요구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 감독이 알려주는 중요 도면을 사전에 건축사와 협의하여 누락하거나 건축사가 설계 도면을 소홀히 다루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돈 버는 건축의 출발입니다. 이런 설계 도면의 구체적인 얘기는 어느 건축 관련 방송에서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건축 설계와 시공과 그리고 건축 감독관으로서의 노하우가 없이는 이렇게 중요한 설계 도면의 내용들을 지적하여 건축사에게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30년 이상의 건축 경험으로 건축 현장에서의 설계 도면의 부족함을 몸으로 직접 느껴보지 않고서는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는 설계를 의뢰하면 어떤 종류의 도면이 그려지는지, 설계 도면의 기본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충실하게 도면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축주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사들이 설계 도면 작업을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 감독이 직접 건축 설계 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한다면 건축사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설계를 진행할까요? 설계 도면을 완성한 후 있을 설계 도면의 피드백을 생각한다면 설계를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누구도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건축주가 조 감독이 알려준 대로 실천하시면 건축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도면의 내용도 또 도면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주가 요구해야 하는 설계 도면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건물이든 어떤 규모의 건물이든 조 감독이 제시해 드리는 설계 도면 목록을 설계 사무소에 제출하셔서 제시한 설계 도면 목록 중 하나라도 빠짐없이 설계 도면화 작업을 해줄 것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설계 도면 작업을 완성하면 설계 도면의 품질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정확한 견적과 충실한 시공이 가능해지며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의 증액이 대단히 큰 폭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설계를 진행하면 설계비가 조금은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비의 추가는 총 공사 시공비의 절약에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으니 설계비의 인상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완성된 설계 도면의 설계비가 적정한 설계비인지가 궁금하시다면 조 감독에게 이메일로 한번 연락해 주세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보고 적정 설계비를 추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건축 설계 사무소에게 특별히 요구해야 하는 설계 도면의 구성 목록과 스케일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도면의 구성 목록 중 다른 설계 도면들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다루는 도면이 바로 건축시방서입니다. 건축시방서입니다. 건축시방서에는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이 특기시방서는 특별시방서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로 구성되며 각각의 특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설계사무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 중요한 시방서의 작성을 가장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설계 도면에 있는 시방서를 복사 붙여넣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계 도면의 내용과 다른 엉뚱한 시공 현장의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행위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식으로 시방서 작업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바로 설계사무소의 직무유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건축주를 호구로 본다는 말입니다. 시방서의 중요성은 시공 과정에서 시공사와의 분쟁 시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도 하며 그로 인해 공사비가 정액되기도 합니다. 건축사와 설계 계약을 하기 전 꼭 표준 특기 시방서를 시공 현장에 맞게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시방서는 간단히 말하면 선이나 수식으로 도면화할 수 없는 중요한 설계상의 내용들을 글로써 표현한 설계 도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계 도면 중 제일 앞장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방서의 내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방서에는 표준 시방서와 특기 시방서로 크게 나눕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건축 표준 시방서라 하면 첫 번째, 시공 현장에서 시공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규준과 기준에는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종류, 품질 기준, 자재의 검수 방법, 품질 시험 및 관리 계획 등을 명시합니다. 두 번째, 각 공종별로 시공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 순서, 허용 오차 등을 명시합니다. 세 번째, 시공 현장의 안전관리 수칙과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을 글로 기술해 놓은 것으로 도면 구성의 제일 첫 번째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건축 특기 시방서의 설명입니다. 첫 번째, 공사 시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성된 시방서로 공사 현장의 조건이나 건축주의 요구사항, 여기에는 특수자재 사용 또는 특이한 공법 등을 상세하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도면에서의 특수성을 잘 고려하여 작성해야 되며 시공사에게 문서로서 도면에 담아 그 특수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특수한 자재를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자재의 사양과 시공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해 놓으므로 시공 현장에서의 사고와 오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방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는 빠져서는 안 될 설계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로 건물과 전체 대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표시한 배수계획도입니다. 배수계획도는 설계사무소에서 단독 구성으로는 잘 그려주지 않는 도면입니다. 배치도에 표현이 다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치도에서의 표현은 부족합니다. 배수계획도의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건물이 완성된 후, 이 배치 계획도는 건물이 완성된 후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부실 시공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크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배수 계획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흔히들 방송이나 매체에서 배수 간의 구배 불량으로 인한 재시공과 배수 관련 부실 시공의 피해 사례들을 많이들 보셨지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듭니다. 이처럼 배수 관련 공사는 공사 완공 후 시간이 지나야 공사 하자가 발생하므로 하자 보증 처리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술된 배수 계획 도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그려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배수 계획도에 표현될 내용에는 첫 번째, 전체 대지의 완공 후 레벨이 나올 것이고 배수와 오수와 우수의 배관이 어떻게 시공되고 구배는 어떻게 되는지, 시하수도와 오수 배관과의 레벨 차이로 인한 구배가 적당한지, 역구배는 아닌지, 의외로 설계 당시 시하수도와 본 건물 배수 관련 레벨을 잘못 설계하여 공사하면 완공 시점에서 다시 레벨을 맞추는 추가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들 발생합니다. 또한 맨홀의 개수는 부족하지 않는지, 맨홀과 배수 간의 조인트 부분의 실리콘 마감 상태, 맨홀 바닥면의 콘크리트 또는 몰탈로 후 체험 작업을 표현을 했는지, 이렇게 맨홀 바닥에 후 체험 작업을 하지 않으면 맨홀 바닥에, 우리 맨홀 알죠? 맨홀. 이 맨홀 바닥에 물이 항상 고여 있어 여름에는 악취와 모기의 온상이 되므로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이 맨홀의 제일 밑바닥면을 충진해야 하는데 시공 현장에서는 거의 100% 하지 않는 작업으로 도면에 그 상세도를 그려서 표현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옥상 바닥의 오수 배수 설계 및 대지 내 오수 배수 설계는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식으로 배수 간의 관경이 정해집니다. 계산에 의한 관경보다 1.5에서 2배 이상으로 설계해 줄 것을 건축사에게 요구하세요. 이렇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수 설계를 해야만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로부터 건물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맡은 현장은 현장의 여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2배 정도의 광경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옥상 바닥 배수는 광경을 늘리기가 건물 디자인상으로 어려워서 드레인의 개수를 늘리기도 합니다. 지상의 경우에는 바닥 배수 배관의 광경을 설계 광경보다 크게 하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배수 광경 확대 설계는 소액의 돈으로 앞으로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는 완전 대박일 것입니다. 돈이 적게 드는 데에 비해서 그 결과가 아주 우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실내, 실외 마감표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설계의 경우 실내외 마감표에는 재료의 브랜드명을 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꼭 각 재료의 브랜드명을 기입하셔야 됩니다. 브랜드명을 기입하지 않으면 내역이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저가로 작성될 수도 있고 고가로 작성될 수도 있어서 향후 시공 중 재료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외장 재료의 경우 이 외부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건물 외부의 재료의 경우 설계 도면에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그냥 명기되었다고 하면 복합 판넬의 가격 차이가 브랜드마다 회배당 적게는 7만원부터 좋은 외국산 제품은 30만원이 훨씬 넘는 것도 있으니 제품의 브랜드를 기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겠죠. 이러한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장호, 알루미늄 셰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호와 유리 제품의 브랜드명이 기입되어야 됩니다. 장호와 유리 제품은 브랜드마다 엄청난 단가 차이가 납니다. 현장에서는 KS 자재로 사용이 되니 굳이 고가의 장호와 유리 제품으로 시공해 줄까요? 특히 장호와 유리는 아주 중요한 외장재로서 브랜드마다 긴밀성과 강도가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실내, 실외 재료명을 반드시 설계 도면에 기입해 줄 것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철골조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골조 건물은 더더욱 철골 부재의 종류와 각 연결 철물에 대한 자세한 명기를 더욱더 꼼꼼하게 도면화해 줄 것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한둘이 아니니 설계할 때 건축사에게 각 재료에 대한 브랜드명과 규격 등을 꼭 기입해 달라고 주문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필요한 도면이 동, 서, 남, 북의 주 단면, 인면 상세도입니다. 축척은 30분의 1에서 50분의 1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확대된 축척으로 그려야만 자세하게 시공 부분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도면은 건물의 전체적인 해부도를 정확히 표현해주는 유일한 도면입니다. 요즘 동, 서, 남, 북의 주 단면, 인면 상세도를 생략하는 설계사무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 됩니다. 이 도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기가 어려워서 못 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합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설계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의 주 단면, 인면 상세도가 빠진 도면은 흔히들 않고 없는 찐빵과도 같으며 있고 없고의 차이는 추가 시공비의 증감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면입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건축사에게 요구하세요. 도면의 완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야지만 추후 설계 도면 부족으로 인한 추가 시공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이건 돈을 벌어가면서 시공할 수 있는 쉽고도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 건축주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또한 건축사들은 시공 현장에서의 추가 비용 발생과 준공 후 건물 하자에 대한 책임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으니 이렇게 중요한 도면을 소홀히 다루는 건축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건축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실제적 필요한 도면을 설계하려고 건축사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축주들이 삽니다. 자, 조 감독이 말씀드린 위와 같은 내용의 도면들을 건축 설계 전 꼭 건축사에게 요구하셔서 도면화 작업을 부탁을 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하셔야 호구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번 방송을 기약하며 조 감독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